안녕하세요. 행복학개론 2분반 2주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무역학과 이사학번 조혜란입니다. 전 예수님의 명언을 좌우명으로 선정하였는데요.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정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입니다. 문구 선정 이유는 실제로 주변을 둘러봤을 때 평소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 공감이 가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평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 문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욕심이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노력과 계획은 마음에 남아있는 욕심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것으로 즐기는 것이다. 문구 선정 이유는 실제 소확행이란 은어가 생겨났듯이 사소한 것이어도 이를 즐길 줄 안다면 그만큼 행복의 값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 문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간혹 이를 간과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노력 및 계획은 많은 걸 얻으려고 하기보다 사소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되새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게 번영할 때 너무 의기양양해하지 말고 역경 속에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라.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문구 선정 이유는 인간의 삶에서 영원한 건 없다는 말이 큰 힘이 되어서 위 문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힘든 시기가 오면 쉽게 좌절하고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노력 및 계획은 영원한 것은 없단 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여 제게 역경에 닥쳐도 단단한 마음으로 버티고 이겨낼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것이다.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진정한 부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문구 선정 이유는 작은 것에 만족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걸 잘 알기에 이를 되새기며 살고 싶어 이 문장을 좌우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작은 행복이 찾아왔을 때 이를 간과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노력과 계획은 소소한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문입니다. 평소에 행복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삶과 행복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의 명언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며 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매 순간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과 행복을 되새기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 디자인학과 2024-1234학번 조회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자의 행복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입니다. 문구 선정의 이유는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의미의 문구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게 무조건적으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한다면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느 정도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지 않다면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력해야 할 점은 저도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함없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문구 선정의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고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문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행위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얼마나 어떻게 나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대략만큼 행동에서 발전나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해야 할 점은 변화를 익숙해하고 힘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행복은 간단한 것들을 즐기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문구입니다. 문구 선정의 이유는 많은 것들을
바란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간단한 것들에서부터 즐거움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문구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저도 사람이라서 욕심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작은 일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거움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할 점은 작은 일들도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문구 선정의 이유는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뜻의 문구가 인상 깊게 와닿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너무 바쁜 현대를 살고 있고 그런 저희로서 남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걸 잊을 때가 많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야 할 점은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감만 발표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명언들을 조사해 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행복들마저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윤예진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하트마 간디의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명언입니다. 이 문구를 선정한 이유는 일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요즘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아서 외부 조건이 쉽게 민감해지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현재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라 벤 브레스낙의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쁨의 행로의 일부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이 문구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과거에만 얽매이거나 미래만을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 현재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은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과하게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려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네카의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이 문구를 선정한 이유는 행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잘 활용할 때 찾아온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게 하는 문구인 것 같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준비가 부족해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의 목표와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꾸준히 쌓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헬렌 켈러가 말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는 명언입니다. 이 문구를 선정한 이유는 진정한 행복이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닌 더 큰 목적과 가치에 충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상 깊게 남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종종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인 목표나 가치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명언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알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관한 명언들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와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또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작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 이번 활동이 앞으로의 삶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학개론 2분반 배민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링컨의 사람은 보통 그들이 행복하고자 마음먹는 만큼 행복하다라는 명언을 선택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항상 생각하기 나름이라 생각을 하고 공감하기도 해서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행복해지기 위한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로브리츠의 행복은 보상에 있지 않다. 노력하는 힘 속에서 찾아진다입니다. 선정 이유로는 무언가를 얻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막상 결과가 좋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질 것 같아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퐁텐의 불행한 사람을 비웃지 마라. 자기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입니다. 선정 이유로는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을 비웃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부정적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불행한 삶을 비웃지는 않지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금 행복하면 그 긍정적 영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남이 불행하면 그 긍정적 영향을 주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입니다. 선정 이유로는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었고 저도 10대 때는 친구들과 노는 것만이 행복이고 막상 내 가장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따갑게 대하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잠시 잊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최근 들어 가족들의 소중함을 매우 느끼고 있고 알바를 하며 힘들 때라던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가족들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 멀리서 사치스러운 것들로부터 행복을 찾기보단 내 주변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감으로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명언을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려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로 행복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꼈고 앞으로도 행복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